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딥학 시대의 새로운 코너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름을 웬걸스 축구 맛보기라고 일단 붙였는데 맨날 글로만 블로그로만 글을 작성하다 보니까 뭔가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요새 분들은 아무래도 글보다는 영상이 편할 것 같아서 좀 더 영상으로 하면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싶었는데 저희 이제 아무래도 딥학시대 유튜브가 이제 라이브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가능해서 계속 의논했던 얘기해왔던 컨텐츠를 이제 처음으로 진짜 영상으로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 오늘 얘기할 거는 이 경기들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와 그 다음에 대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라인업을 먼저 살펴보면 두 팀 다 이제 포메이션 상으로는 이제 대구는 3-4-3 그다음에 방송 화면에는 4-3-3이라고 대전은 표현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3-4-3 똑같은 3-4-3 포메이션을 들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이 포메이션에 따른 움직임 자체는 두 팀 다 너무 상이했지만 어떤 부분들이 이제 서로 맞물려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결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대전의 기본적인 빌드업 패턴을 살펴볼게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3-4-3 형태로 서 있었고 주세종과 이진현이 중앙 미드필더를 이루고 있고 레안드로 그다음에 배준호, 티아고가 톱3를 이루고 있었고 뭐 이 포메이션 자체는 뒤쪽 후방에 있는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을 제외하고는 앞선의 3톱은 유기적으로 스위칭을 이루는 그런 형태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는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보통은 세징야가 이 중앙에 위치를 하면서 5-4-1 형태로 수비를 했는데 뭐 이때까지 대구가 많이 보여줬던 수비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날 대전은 안톤이 퇴장 징계로 제가 알기로는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한 것이 좀 뼈아팠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마 대전의 기본적인 빌드업 형태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은 일단 이 3-4-3 형태로 서 있지만 이제 센터백부터 공이 시작될 때는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냐면 일단 이 오재석과 이현식 양 윙백이 오재석이 보통은 오른쪽 수비수로 윙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날은 오재석이 왼쪽으로 양쪽이 가능한 선수다 보니까 왼쪽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현식 선수가 오른쪽으로 나오고 서영자 선수가 원래 주전이지만 벤치 출발을 했던 그런 경기였고 이렇게 양 윙백을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김민덕 자리에 선수 자리에 있는 선수는 보통 안톤 선수가 주전인데 안톤 선수가 거의 왼쪽 풀백 위치로 거의 위치한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유민 선수가 자유롭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고 이날에는 변주준 선수 원래는 임덕근 선수가 이 자리에 보통 주전으로 출전을 하는데 이날은 변준수 선수 아무래도 로테이션 돌려야 되고 U22 자원인 것 한 명을 또 투입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면에서 변준수 선수를 선발로 출전을 시켰는데 이렇게 이제 센터백이 넓게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세종 선수가 조유민 선수의 왼쪽 혹은 오른쪽 이런 위치로 투입이 되면서 그 센터백과 거의 폭백을 이루는 형태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진현 선수가 이 중앙에서 거의 프리롤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진현 선수가 상하 좌우로 자유롭게 넓게 벌리면서 공을 받아주는 링커 역할을 하고 배준호 선수가 이제 윙어로는 출전을 했지만 사실상 이청용 선수처럼 조금 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진현 선수가 압박에 많이 노출됐을 때는 이렇게 빈 공간으로 와서 받아주는 형태를 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대전의 형태였는데 보통 이 왼쪽으로 삐뚤게 서는 형태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왼쪽으로 공이 갔을 때 이진현, 주세종 혹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이진현, 주세종, 김민덕, 배준호, 오재석 이 5명의 이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란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만약에 측면으로 볼이 갔을 때 고재현 선수가 압박을 가고 세징야 선수가 이진현 선수 비주성 사이로 압박을 가고 이진현 선수가 배준호 선수를 막는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수적 우위로 5대4 정도의 상황이 위치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진용 선수가 이진현 선수를 마크하러 가게 되면 이 김진혁 선수가 딸려 나오고 이 뒷공간에 위치하는 이 뒷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티아고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레안드로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2대2 상황에 노출이 되는 점이 대전이 바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이렇게가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김민덕 선수가 미드필더도 소화 가능한 발밑이 좋은 자원이지만 안톤 선수만큼의 왼쪽에서의 영향력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는 세징야 선수가 그리고 주세송 선수를 마크를 하기보다는 이진현 선수를 마킹을 하고 이진용 선수가 조금 더 뒤에서 머물러서 수적으로 뒤쪽에서의 후방의 숫자를 더 확보하려는 대구의 모습이 일단 대전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를 먼저 할 수 있었던 장면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진현 선수가 막히면 결국에는 이 공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다시 두 가지밖에 없죠. 갈 수 있는 공간이 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반대편으로 전환을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에드가 선수도 있고 그래서 뒤로 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대전이 또 원하는 빌드업 패턴 중에 하나는 이현식 선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래 원 상태로 가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5대5의 상황을 이룬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수비 라인의 위치를 보면. 그래서 이 공간을 향해서 다이렉트한 공격을 하고 여기서 5명 대 5명 50대 50 싸움을 붙임으로써 티아고 선수를 이용한 레안드로, 배준호, 오재석, 이현식 간의 좋은 그 지역에서의 강한 압박을 통해서 여기서 우당탕탕을 노리는 그런 방법도 대전이 신경을 노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경기들을 상대로는 이게 잘 됐던 이유가 대전이 이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들은 보통 포백을 쓰는 팀이어서 순간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대전의 이런 벌떼 같은 공격에 순간적으로 수적 우세를 놓치고 이 상황에서 심지어 상대 수비가 볼을 탈취를 하더라도 바로 역압박을 통해서 공을 끊어내고 거기서부터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런 장면 하지만 대구의 수비진들은 일단 발밑 수비는 조금 약할지라도 공중볼 수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전의 이런 노림수가 잘 먹혀들지 않았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이진현 선수가 또 했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만약에 다이렉트한 공격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진현 선수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일단 대전이 앞서 언급했듯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만약에 이진현 선수가 세징현 선수가 이렇게 압박을 가고 에드가 선수가 이진현 선수에 대한 압박이 못 오거나 아니면 이진현 선수한테 공간이 발생했을 때 이진현 선수나 이용래 선수가 바로 튀어나오지 못했을 때는 조유민을 통해서 이진현을 한테 가거나 아니면 바로 주세정한테 이진현을 갔을 때 이진현 선수가 돌아섰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대구에서 있을 때는 물론 똑같이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지만 뭔가 포지션상의 자유도가 대구에 있을 때는 조금 더 후방에 많이 머물러야 되고 더 많은 압박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았는데 대전은 아무래도 대구에 비해서는 후방 빌더 패턴도 갖추어져 있고 이진현 선수한테 볼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현 선수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편하게 돌아설 수 있는 동작 상황 자체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진현 선수가 앞을 보고 공을 잡을 상황이 나왔을 때는 바로 이진용 선수나 아니면 세징요 선수가 뒤로 다시 가서 압박을 해 도와주는 모습은 보였지만 이진현 선수가 중앙을 줄 수도 있고 왼쪽을 바로 짧은 패스 줄 수도 있고 큰 전환도 할 줄 아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짧은 패스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또 보였습니다. 또 이진현 선수가 또 하나 또 재밌었던 점은 잠시만요. 하이라이트를 좀 하고 싶어서 이진현 선수가 재밌었던 점은 여기서 볼을 받든 왼쪽을 가리지 않고 여기서 볼을 받고 볼을 주고 상대 측면으로 보냈을 때는 바로 레안드로 선수와 이진현 선수가 바로 중앙으로 침투를 하면서 이쪽 측면에서의 수적 우세를 계속
우세를 점하고 여기서부터의 뭔가 변수를 만들어내려는 모습이 보였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지점으로 보면 이현식 선수가 케이타 선수와 1대1 매치업이 됐을 때 레안드로 선수 혹은 나중에는 마사 선수로 바뀌는데, 이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이지현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노림수도 그 대전이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용래 선수, 이진용 선수의 커버도 빨랐고, 이진현 선수에 대한 압박이, 세징야 선수도 수비를 거의 하지 않는 세징야 선수도 이진현 선수의 혹은 주세종 선수가 자리를 바꿨을 때도 이 중앙 미드필더가 돌아서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압박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어요. 물론 개인 능력을 통해서 벗겨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압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전의 공격이 결국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롱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네요. 다음은 대구가 공격을 하는 상황일 때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대전이 원하는 방향은 대구가 조금 더 후방에서 볼을 가지려고 하는 성향을 바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이 좋아하는 3대3, 우리가 센터백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3대3 압박을 함으로써 좀 더 위쪽에서 볼을 끊었을 때 대전이 이런 식으로 볼을 끊어서 여기 3대3 압박을 통해서 수적 우위를 또 가져가면서 공격을 하는 전방 압박 형태를 또 좋아할 텐데, 뭐 대구 팬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구는 그런 후방 빌드업에 대한 패턴이 잘 짜여져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골키퍼를 통한 롱볼이나 아니면 후방에서 볼을 잡더라도 빠르게 전방을 향해 투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경기들과는 대구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일단 예를 들면 대전이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에드가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에 지난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에드가 선수가 이렇게 센터백 사이에 들어와서 롱볼을 받으려고 하는, 굉장히 거리가 먼 패스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 하나 둘 셋, 보통 3대1 상황, 2대1 상황에서의 에드가 선수가 버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에드가 선수의 사용법이 조금 달랐어요. 사실상 에드가 선수는 이날 거의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위치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 앞선에 수비형 상대 수비의 라인을 밀어내는 사람 역할은 누가 했냐면 고재현 선수가 거의 톱에 가까운 위치를 하면서 상대 수비를 밀어내고 중앙에 공간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고재현 선수가 수비를 밀어내면서 상대 수비 라인이 앞으로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면 결국에는 주재성 선수와 이진현 선수만 수비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구는 빠르게 공격을 전환할 때도 측면에서 볼을 예를 들면 케이타 선수한테 보냈을 때, 그럼 에드가 선수가 빠르게 붙어주면서 이용래와 에드가 선수가 바로 붙어주고 여기에서 3자 플레이를 통해서 풀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에드가 선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주세종 선수도 따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진현 선수가 결국 이 정도 위치에서 머물고 있을 텐데, 그러면은 세징야 선수한테 물론 알아채고 바로 커버가 오긴 하지만 더 넓은 공간이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드가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세징야 선수한테 공간이 발생하는 걸 보면 이진용 선수가 바로 따라 붙어줘야 되고, 그러면 이진용 선수한테 오히려 기회가 되는, 이런 식으로 에드가 선수가 내려옴으로써의 효과도 많이 발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똑같은 지금 최영훈 감독이 보여줬던 부분과 비슷하게 에드가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뚝배기로서 헤더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맞지만 결국 대구 라인업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의 연계를 해줄 수 있는, 물론 에드가 선수가 발밑 패스가 장점이라고 저는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국 에드가 선수가 이 대구의 앞선 라인들에서 세징야 선수를 제외하고는 가장 이 역할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대전이 아무래도 중앙에서의 대전도 결국에는 두 명의 미드필더거든요. 이 상황에서 수적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에드가 선수의 아래쪽 기용, 좀 더 낮은 위치에서의 기용이 대구의 전반전의 공격을 되게 매섭게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전은 결국에는 측면 수비를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대전은 수비의 형태를 섰을 때 이 앞선의 3톱이 넓게 위치해서 5-4-1을 이루는 게 아니라 좁게 형성한 중앙을 틀어막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용래 선수가 이쯤에서 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전은 결국에는 중앙을 틀어막고 결국에 측면을 열어주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구는 상대적으로 측면에 볼을 공간이 많이 전환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측면에서의 윙백이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죠.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하지만 원래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물론 대전의 배준호 선수, 레안드로 선수도 어느 정도의 이 측면 압박을 병행을 하긴 하지만 결국엔 주목점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으로 드리블이 윙백이 드리블을 몰고 나갈 때 이 1대1 매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진현 선수가 끌려 나오거나 주세종 선수가 끌려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끌려 나오게 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에드가 선수가 여기서 만약에 빌드업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세징야 선수한테 다시 한 번 더 중앙에 넓은 공간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고, 결국에는 대전은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위한 움직임이 미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왜냐면 그거는 고재현 선수의 앞서 언급했듯이 거기에 라인을 미는 동작에 부담을 느꼈고요. 결국 이 상황이 반복이 됐었고 세징야 선수한테 좋은 움직임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황재현 선수가 몰고 가다가 세징야 선수가 볼을 받으면 결국에는 세징야 선수가 이쯤에서 볼을 받으면 중앙 미드필더의 리커버리가 없는 이상 바로 센터백이랑 마주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센터백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나왔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징야 선수가 아무래도 왼쪽 윙으로 출전하긴 했지만 공격 상황에서 왼쪽 윙으로 출전하긴 했지만 사실상 중앙 지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 때문에 에드가 선수가 이렇게 연계를 하고 고재현 선수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포인트는 중앙 오른쪽에서의 수적 우세도 있지만 오른쪽과 중앙에서의 수적 우세를 위한 싸움도 있지만 결국에는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파트는 이 공간입니다. 왼쪽. 그럼 이거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사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중앙에서의 수적 우세를 가지고 있을 때 케이타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전진을 하고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케이타 선수가 거의 윙어의 역할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1대1 상황에서의 좋은 싸움이 많이 나왔다면 경기를 오히려 쉽게 풀 수도 있었어요. 근데 케이타 선수가 아무래도 이현식 선수가 부지런히 띄워주기도 했고, 케이타 선수 그 축구 경기를 돌려보면 이날 경기를 돌려보면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현식 선수가 케이타 선수를 향한 거친 파울을 하는 모습.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른 중앙에서의 밀집 싸움을 하다가 이 세징야 선수가 움직인 빈 공간에 케이타 선수가 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현식 선수 입장에서는 이걸 놓치면 굉장히 위험한 찬스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파울로 끊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친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언급했던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대구가 선제골을 득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대전 이민성 감독은 조금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일단 전반이 끝나자마자 중앙 미드필더였던 주세종을 빼고 마사 선수와 공민현 선수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 공민현 선수 그 다음에 마사 선수를 투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안드로 선수도 아무래도 빈 공간이 크게 넓게 있을 때 좀 장점을 발휘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 장점이 나오지 않았고 경기 영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민현이 투입이 되면서 포지션의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주세종 선수 자리에 배준호 선수가 들어오게 되고 마사 선수와 공민현 선수가 톱 3톱을 이루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공민현 선수를 보통 임팩트가 없는 선수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일부 리그에서 오랫동안 감독들한테 선택을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날 경기에서도 나왔듯이 공민현 선수는 빈 공간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공간을 활용할 줄 아는 선수고, 그래서 공민현, 마사 이런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조금 더 중앙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앙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던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두 명의 미드필더를 가지고 있죠, 중앙에. 그렇기 때문에 중앙으로 밀집된 선수들의 전형을 짜게 되면서 중앙에서의 우당탕탕 수적 우세를 이용해서 득점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실제로 공민현 선수와 마사 선수가 투입이 되니까 중앙에서의 원투 패스가 더 잘 일어나게 되고, 공이 이런 식으로 티아고 선수한테 투입이 되고 공민현 선수한테 주고 받고
티아고 선수 주고 들어가고 공민현 선수가 들어가고 마사 선수가 침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의 더 많은 볼 터치를 이루게 되면서 실제로 전반과 후반을 살펴보면 대전의 슈팅 숫자가 거의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준호 선수와 이진현 선수의 가담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투입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5대5 상황을 대구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중앙에서 계속 볼을 터치를 하지 못하고 원투 패스로 무너져 내려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고재현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나중에 오세적 선수가 이 공간 활용이 잘 안 되니까 대전에는 그 이민성 감독은 오재석 선수를 빼고 공격 재능이 조금 더 있는 서영재 선수까지 투입을 하게 되면서 서영재 선수를 안 만들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서영재 선수를 투입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측면에서의 수적 우세 싸움에 측면과 중앙에서의 수적 우세 싸움을 위한 고삐를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완전 개이득인 거 아닌가? 세중야 선수한테 공간이 더 많이 나는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민성 감독은 조유민을 높은 위치까지 전진을 시키고 이 뒷공간을 변준수와 김민덕으로 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측면 싸움에서의 스피드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서영재 선수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고 고재현 선수가 멀리 이 뒷공간을 활용을 하고 싶어도 이 거리가 멀고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대전의 템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에드가 선수가 물론 전반에 정말 좋은 연계와 많은 경기에 영향력을 보여줬지만 결국 이 뒷공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고 그다음 이렇게 후방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의 에드가의 압박은 사실상 대전 선수들한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빠른 판단을 위해서 사실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었어요. 최영건 감독은. 첫 번째 방법은 에드가 선수를 빼고 이근호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이 뒷공간을 노리게 하는 방법이 있었고 혹은 에드가 선수를 빼면서 김강산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중앙에 수적 우세를 방해를 이런 식으로 김강선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중앙에서의 수적 우세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선택이냐 수비적인 선택이냐의 차이고 둘 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 둘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초반에 그 많은 70분, 80분 에드가 선수가 나가기 전까지는 결국엔 이 에드가 선수는 수적으로 잉여가 되어버리고 대전이 계속 템포를 올리면서 대구를 두들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가장 대전의 극점에 가까웠던 기대 득점이 이 경기에서 세징야 선수의 PK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던 골 장면을 보면 서영재 선수가 황재현 선수와의 이렇게 깊은 위치에서의 매치업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사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를 하고 그 공민현 선수와 티아고 선수가 직접적으로 중앙에 들어가고 이진현 선수까지 가담을 하는 이 장면에서 이진용 선수와 고지현 선수가 커버를 가게 됐지만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좁은 공간에 지금 대전 선수가 몇 명인가요? 4명 4대2 거의 4대4 뒤 이미 공이 넘어가기만 했다면 사실상 4대2 싸움을 한 거나 다름없죠. 물론 여기서 그 김진영 선수가 거의 골대에서 막아내는 세이브를 하면서 득점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정확히는 굳이 말하자면 골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었고 이민성 감독은 사실상 할 만큼 했다고 볼 수도 있었겠죠. 결국에는 대구의 수비진이 집중력이 좋았다라고 밝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사실상 전략적으로는 이미 진 상황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최영훈 선수의 슈퍼 세이브도 지난 경기들과는 다르게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15개 넘는 슈팅을 때렸던 대전을 잘 틀어 막으면서 1대0 승리를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얘기였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간략하게 좀 더
좀 더 정리된 정돈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딥학시대의 웬거였습니다. 다음 분석으로 만나요.